네, 결제 도와드릴게요. 일시불로 해볼까요? 네. 동작만 해주시면 끝나고요. 그리고 건조까지 하시게 될 경우에는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건조 준비를 눌러주시고 시작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건조기 쪽은 따로 누르지 않더라도 세탁기 코스에 그대로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은 점은 건조기가 세탁기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예열을 시켜둘 거예요. 그래서 빨랫감 옮기시고 나서 건조기를 시작시켜 주시면 건조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실 경우는 코스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건조 준비로만 시작하시면 선택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지시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기를 써보셨겠지만 예전 세탁기들이 코스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렇지만 쓰는 코스도 잘 안 쓰시게 되거든요. 활용도가 제일 높은 5가지 코스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코스들을 쓰셔야 될 때는 다운로드 코스 인터넷을 통하셔서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쪽에 저장해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탁기를 쓰시면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통살균이라는 코스예요. 세탁조 내부를 청소해주는 기능이고요. 빈통으로만 작동하시기보다는 세탁조 클리너 세제라고 있어요. 통 안에 넣고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이고요. 평균 2, 3개월에 한 번쯤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를 쓰시고 나서는 이 앞에 고무 가습기 쪽이나 내부에 항상 물기가 남아있을 거예요. 항상 건조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제를 투입하는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부 쪽에 위치해 있고요. 앞쪽 부분에 세제를 넣으시게 되어 있는데 가로뷰는 이제 액체인지에 따라서 이 컵은 액체 쓰시는 컵이고요. 가로뷰는 직접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섬유유연제 채우실 때 표시선을 지켜주시면 헹굼 때 자동 출력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빼냈을 때 구성된 이유는 세제가 주변에 좀 묻어요. 여기 푸시 버튼을 누르면서 빼시면 청소를 하실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네. 푸시 버튼은 어떻게 누르죠? 들어가 있나요? 보시면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아, 그만큼 뺀다면. 네. 그리고 건조기를 단독으로 쓰실 경우도 생기실 거예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코스 자체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표준 코스와 침구 털기 옆에 보시면 이 스팀 라인이라고 해서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네. 원하실 때 스팀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는 좀 빨랫감이 눅눅해지거나 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살균 건조하고 싶거나 하실 때 쓰시면 좋고요. 이 침구 털기 기능 하실 때도 그냥 털기보다는 스팀을 넣으시면 살균 털기 기능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팀은 선택하셨을 때만 작동을 합니다. 따로 누르시지 않으면 그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쓰시면서 이제 코스 중에 좀 조심하셔야 될 코스가 이불이에요. 왜냐하면 부피 자체가 너무 큽니다. 그대로 넣어놓고 끝내시면 꺼냈을 때 겉에는 잘 말라 있을 거예요. 근데 크다 보니까 뭉쳐있는 부분들에 열기가 닿지 못해서 덜 마르는 현상이 좀 생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좀 길어요. 중간쯤 이상 넘어갔다 싶으셨을 때 일시정지를 누르시면 문을 열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대신 안에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살짝 뒤집어 주셔요. 조금 더 마지막에 꺼냈을 때 고르게 건조가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스팀 리프레쉬라고 해서 지금 스타일러도 구매하셨겠지만 같은 기능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기능이 다른 제품에 있는 이유는 옷감의 재질 때문에. 세탁기에 넣고 편하게 입으시는 옷들 있죠. 건조기 쪽에서 냄새를 부딩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스팀 살균이라고 해서 베개나 쿠션 인형은 커버를 세탁하지만 솜은 따로 세탁을 못 하시잖아요. 넣어서 살균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작은 글씨를 선택하실 때는 3초 동안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근데 베개를 그냥 넣으시면 통이 돌아가면서 베개들이 떨어지거나 부딪히거든요. 이런 날개 때문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여기다 올려서 하시면 돼요. 현관이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법은 앞에 손잡이를 잡으시고요. 뒤에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앞에 보이는 홈에만 껴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 가동 때는 무조건 빼셔야 돼요. 베개 위에 올리고 그냥 돌리면 네,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기에서 제일 잘하셔야 될 게 필터 청소예요. 먼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쌓일 겁니다. 그래서 매번 하시는 게 좋고요. 필터는 하나가 아니라 이중 처리예요. 물로 세척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혹시나 물로 말리셨는데 햇볕에다 널어두시면 안 돼요. 삭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늘 쪽에 말려주시고요. 장착만 해주시면 들어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건조기 같은 경우는 따로 청소하는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문 열었는데 뭐 장마철 같은 경우 눅눅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좀 냄새나거나 하실 때 있으실 수 있거든요. 통살균이라고 해서 이 자체를 한번 살균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로 세제가 필요한 건 아니고 찝찝하실 때 한 번씩 작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쓰시고 나면 건조기는 열기가 식을 정도까지만 대방을 해주시면 좋아요. 뭐 항상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열릴 때 양쪽에 문이 좀 부딪혀요. 이걸 좀 붙여드리기는 했는데 편하게 열고 쓰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세탁기 건조기는 바로 써보셔도 됩니다. 혹시 건조기 여기 보시는 대로 온도를 따로따로 다 바꾸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쇠가 잠금 표시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버튼 조작이 안 됩니다. 길게 눌러서 열쇠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풀렸을 때 한 번씩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도에 순환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동으로 쓸 수 있는 칸은 상칸에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화칸에는 냉동이 없는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야채나 과일, 하칸에는 쌀이나 잡곡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온도가 김치 온도예요. 김치를 처음 담가서 넣으시는 시작 온도는 항상 중간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뭐 김장김치라고 해서 1년 내내 드신다고 처음부터 강으로 시작하시면 얼 수 있어요. 맛이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으로 하셨다가 드시다 보니까 맛이 좀 들어간다 싶으시면 온도를 강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강이면 온도가 낮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익는 속도를 좀 더 늦춰지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치량이 줄어들게 돼서 안 쓰시는 칸이 생기시면 상칸을 끄실 수 있고 중하칸을 끄실 수 있고 3개를 다 끄실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아, 중하가 한꺼번에. 네, 단절로 나뉘어서 꺼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김치 숙성되면서 냄새나기 시작할 때
탈취 버튼 가동해 놓으시면 냄새 제거해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시간으로 작동을 해요. 남아 있으시면 한 번 더 가동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탈취는 전체 다. 네, 맞습니다. 이거 다 맞추셨으면 따로 잠그시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잠기기는 해요. 근데 가급적 잠궈놓고 쓰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네. 기본 온도로 해드렸고요. 냉장고는 이따가 설명도 드리겠지만 충격이 좀 약해요. 부딪히거나 하는 것만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닦으실 일이 생기시면 일반 원래 물티슈로 하시면 얼룩이나 스크래치가 남을 수 있어서 급사선 융으로 좀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냉수나 정수에 연속을 눌러서 드시면 돼요. 근데 여기 정수 쪽 위에 보시면 미리수별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120ml를 눌러서 선택하시고 레버를 정량곱수 기능입니다. 원하는 양만큼 물을 빼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많은 양을 빼시다가 중간에 끄셔야 될 때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꺼진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은 지금 바로 드셔도 돼요. 근데 얼음이 얼리는 시간이 한 3, 4일 정도 걸릴 겁니다. 3, 4일이요? 네, 온도가 만들어지면서 얼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게 되어 있고요. 각얼음과 조각얼음을 선택하셔서 드시는데 지금처럼 컵을 멀리 하시면 얼음들이 튀어요. 그래서 이 나오는 토출구가 앞쪽이 아니라 뒤에 있거든요. 네. 컵을 바짝 좀 올려주시면 네. 좋고요. 그리고 온도는 현재 지금 기본 온도로 세팅되어 있는데 냉장이 3도, 냉동이 마이너스 18도예요. 거의 아마 사계절 내를 쓰실 텐데 바꾸실 때 그냥 눌러서 순환시켜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특급 냉동이라고 해서 냉동식품이 갑자기 좀 많아지실 때 급속 냉동 기능입니다. 그리고 한번 틀어놓고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출수구 자체가 아무래도 외부에 있다 보니까 먼지나 그런 물질에 좀 신경이 쓰이실 수 있죠. 1시간에 5분씩 자동으로 UV 살균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오늘따라 먼지가 좀 많으셨어요. 안심 살균으로 수동으로 UV 살균을 킬 수 있는 기능도 외부에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안쪽에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살균 기능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말씀하세요. 네, 그냥 해보려고요. 이거를 잠그시면 요 조작구가 같이 잠기세요. 열어두고 쓰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정수 기능을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냉장고들은 잠그고 쓰지만 정수기는 열어놓고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연속으로 하면은 눌렀을 때만 나오고 떼는 맞습니다. 순간- 수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자, 그리고 구성이 냉장, 냉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냉장실 좌측 도어는 닫힐 때 자동으로 닫힙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문이 안 닫혀요. 밀어 넣어야 되는 방식이라고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냉장실 오른쪽 문에는 밑에 손잡이 들어 올리셔서 앞쪽만 사용하실 수 있는 손바 공간이에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자동이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선반 같은 경우는 음료수병 높이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해요. 양쪽에 보이시는 손잡이를 누르면서 내리시면 되게끔 올리실 때는 잠깐씩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을 닫으실 때는 끝까지 밀으셔서 딸깍 소리 나게 해주셔야 되고 전체를 열으실 때 자꾸 당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보시면 칸칸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높은 걸 넣으실 때 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슬라이딩 가만히 포함되어 있어요. 이쪽에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계란 수납 그릇이 따로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게 사라지면서 계란 수납 공간이 이쪽입니다. 양쪽에 넣으시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실 좌측 도어에 보시면 얼음 얼린 아이스메이커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손잡이를 당기시면 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얼음을 너무 안 드시고 보관만 하시면 드셨을 때 냄새가 좀 날 수 있어요. 그때는 한번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손잡이 부분을 자꾸 들어 올리셔서 밑에부터 빼시는 거고요. 다 버리신 다음에 다시 위에부터 껴주십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혹시 얼음이 필요 없으실 수도 있죠. 문오프 스위치가 다 네. 손잡이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를 따로 안 해도 돼요? 네네, 여기 정수되어 있는 물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염려가 되시면 이게 첫 번째 딱 얼음을 문을 열었는데 꽉 차 있으면 그냥 다 버리시고 그 다음 얼음부터 드신다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통 자체는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할 필요는 없나요? 만약에 염려되시면 한번 씻으셔도 돼요. 아, 이게 분리하는 것이 요 자체만 분리가 돼요. 이 자체는 따로 분리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럼 얘는 뭐 밀봉이 되어 있는 거라서 외부 먼지가 유입되는 네, 유입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도 또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손잡이를 먼저 걸치시고 걸어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밑에 냉동실 쪽 같은 경우는 다 서랍 구조입니다. 끝까지 당기셔서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서랍은 청소하실 때 살짝 들어서 빼내서 청소도 다 가능해요. 양쪽 다 똑같은 구성으로 위치해 있고요. 수동이에요. 물을 채워주셔야 돼요. 내부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테스트를 한번 거쳤는데요. 이게 물보충통입니다. 뚜껑을 열으시고 표시선까지 네. 채워주시고요. 수돗물 넣으면 되죠? 네, 뭐 정수물 넣으셔도 괜찮아요, 고객님. 그리고 스팀이 거치고 나온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쌓입니다. 배수통으로. 네. 그래서 물이 꽉 차거나 물이 부족해지면 알림음으로 알려줄 거예요. 맞춰서 조치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보시면 그게 청소하는 스위퍼랑 향기나게 해준 아로마 시트예요. 네. 딴 데 좀 찾으셔야 되니까 넣어서 보관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시트를 넣는 위치는 이 안쪽에 있어요. 한 잔 넣어드려볼까요? 네, 해주세요. 네네. 다 사용하시면 인터내셔널 LG 서비스 통해서 추가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꺼내셔서 반으로 접으셔야 돼요. 접으신 다음에 여기를 딱 펼치시고요. 먼저 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얼마큼 향기를 나게 할 건가? 이 향 조절은 이렇게 열고 닫고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바꾸는 횟수는 이 향기가 없어질 때까지 쓰시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 열어주신 거예요? 다 닫아놨어요. 네, 네, 아직 쓰실 게 아니셔서. 그리고 청소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에요. 옷에 먼지가 좀 떨어질 겁니다. 물로 하시거나 뭐 청소기를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관리하시는 방법은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옷을 넣는 위치는 문 쪽에 이 부분을 누르시면 열리게 되어 있고요. 허리가 밑으로 오게끔 거꾸로 보시는 겁니다. 여기다 바지 끝단을 누르시는데 그냥 하시기 좀 힘들어요. 위에를 젖혀서 펼쳐놓으시고 잡으시는 게 좀 더 편하고요. 그리고 문 쪽에 넣을 수 있는 바지의 종류는 면바지와 정장류 바지가 가능할 거예요. 두꺼운 바지들은 이분이 안 닫힐 겁니다. 네. 그리고 허리를 거꾸로 걸었을 때 다리가 이렇게 양쪽에 걸려 있을 거예요. 여기를 살짝 들추셔서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사이에 얘를 껴주시면 좀 더 주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두꺼운 바지들을 하실 경우는 일반 옷걸이 쪽에 따로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옷걸이가 총 5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항상 꽉 채우시는 게 아니실 거예요. 한 벌이나 두 벌만 하시게 될 경우에는 빈 옷걸이는 다 제거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 걸어 두시다 보면 서로 간섭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타일러의 살균 코스가 건조기에 있는 기능이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반의 용도가 아까 건조기에서 보셨던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앞면과 뒷면의 표기를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왼쪽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먼저 끼시고 오른쪽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쪽으로 살균 기능 활용하셔도 돼요. UV 살균이에요? 아닙니다. 스팀 살균. 스팀 살균이요 여기도. 이거 평상시 안 쓰실 때는 보관해 주시면 걔는 돼요. 그냥 옷걸이 제거하는 것처럼 제거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평상시에 이렇게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옷만 만약에 이용할 때. 이 안쪽에다 보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코트나 바지가 이게 달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보관 장소가 이 자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실 때만 걸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작동하시는 방법은 세탁기 방식이랑 비슷해요. 전원을 켜보시면 기본적인 옷들이 다 하시면 두께나 재질에 따라서 스타일링 쪽에서 표준, 급속, 강력에 맞춰서 작동만 해주시면 되고요. 고급 의류 쪽을 하실 때는 같은 재질끼리 넣어주셔야 돼요. 정장을 선택하셨으면 정장류만, 또 울이나 니트, 기능성까지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기능성 아웃도어 재질. 네네. 그리고 고텍스 이제- 같은 거 말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이나 모피나 패딩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옷감들이 있죠. 그 코스들은 다운로드 코스 기능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패딩 다운로드 받아야겠다. 띵키 어플 쪽에서 이쪽에 저장시키신 다음에 활용하실 수 있어요. 네, 무선으로 그냥 통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계절에 맞게끔 하나씩 넣어놓으시면 따로 선택하지 않도록 다운로드 쪽에 맞춰서 그냥 작동만 해주시면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살균 코스가 침구류도 하실 수 있고 또 미세먼지 많은 날 외출하고 오셨을 때 외투도 살균해서 입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탁을 한 옷들을 건조한다기보다는 눈이나 비가 와서 살짝 젖어 있는 정도를 말릴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지금 드레스룸이시잖아요. 예. 장마철에 눅눅해지시면 이 방 안의 제습기 가동을 스타일러로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 기능은 문을 열고 작동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물은 또 물버림으로. 네, 저쪽에 습기가 쌓일 거예요. 비워주시기만. 네.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일반 제습기보다 물통의 용량이 좀 작아요. 근데 아로마 시트를 넣어놓다 보니까 방 안에 좀 더 향기나게 좀 느낌을 가실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혹여라도 밑에 집은 이 공간이 주무시는 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늦은 저녁 시간만 좀 피해 주시면 소리가 됩니다. 좀 나나 네, 약간의 미세 진동과 소음이 좀 전달될 수는 있어요. 를 쓰실 때 이 충전기 먼지통을 비우시는 방식을 자동으로 하실 건지 수동으로 하실 건지. 자동 방식 같은 경우는 꺼내서 사용하셨잖아요. 여기다 꽂으시면 매번 비워내는 방식이 자동이에요. 근데 여기 안쪽에 있는 먼지통을 확인하시고 수동으로 비우실 때는 수동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음을 한번 들려드릴 건데 소음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자동으로 드시면 예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멜로디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끝나면.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매번 꽂았을 때마다 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이는 시작 버튼을 3초 동안 누르고 계시면 오토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꽂았을 때 무조건 자동 모드, 또 끄실 때는 3초 동안 누르시면 자동 모드에 불이 꺼지면 원하실 때만 시작 버튼으로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동이 좋겠네요. 네, 그게 좀 편하실 수동은 겁니다. 지금 누르신 것처럼 저희가 여기 시작만 따로 누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 청소기를 이용을 하시면서 청소가 한번 끝나고 나시면 그냥 바로바로 뽑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푸시 버튼이 달려 있어요. 이 먼지를 2, 3회 정도 밑으로 쓸어내 주시면 이 안쪽에 필터 청소 횟수를 좀 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동으로 청소가 되지만 이 안쪽 내부에 있는 먼지가 완벽하게 청소가 다 안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비워주시고 잡고 돌리셔서 물로 세척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말리신 다음에 떼어주시기만 하면 끝나고요.
그리고 먼지통 다 비웠고 충전도 다 했는데 흡입력이 좀 약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를 청소하시냐면 윗부분을 자꾸 틀으시면 여기에 배기 필터가 들어가요. 이 필터는 여분으로 하나 더 있거든요. 물로 씻으신 다음에 말리시고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하얀색 부분을 딱 맞춰주시면 껴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 사용을 하셨어요. 꽂아서 충전하시기보다는 보조 배터리랑 바꿔주세요. 왜냐면 너무 많이 쓰시면 사용 시간이 줄어드실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표시등은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보조 배터리. 점등되어 있을 때가 완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길이 조정을 하실 때는 밑에 부분을 자꾸 밀으시면 길이 조정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먼지가 많이 달라붙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로 세척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여기 푸시 버튼이 보이시죠? 빼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걸레나 뭐 물티슈 이용하셔서 먼지들 싹 다 걷어내 주시고요. 이 솔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죽는 느낌이 좀 드실 거거든요. 뜨거운 물에 소건 적시셔가지고 꽉 물기 짜신 다음에 그 열기 남아있죠. 감싸주시면 어느 정도 복원은 가능해요. 근데 마모가 너무 심하면 따로 교체하셔야 돼요. 이렇게 껴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이 물걸레 키트 앞부분만 바꿔 쓰시는 거고요. 이 물통에 물을 채우실 때 푸시 버튼을 누르셔서 옆부분에 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물컵입니다. 물을 딱 채우시는데 이 맥스 표시선이 정해져 있어요. 이만큼만 채워주시고요. 잘 막아주셔야 돼요. 끝까지 막아주시고 네. 장착만 해주시면 끝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세척 방식입니다. 근데 마른 상태로 장착을 하고 쓰시다 보면 물이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물을 가지고 여기 적시기가 좀 부족합니다. 먼저 물기를 묻히셔서 꽉 짜신 다음에 붙여주시고 활용하셔야 좀 효과적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물량 조절이 가능해요. 멈출 수도 있고 적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쓰시다 보면 좀 불편하거든요. 너무 빠르셔야 돼가지고 일회용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 번 쓰고 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쓰실 때는 이게 베이스판이에요. 왜냐면 여기에다가는 안 붙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붙여주시고 여기다 한 장씩 꺼내서 붙이는 방식으로 쓰시고 겉에만 떼서 버리시는 방식. 이 일회용이랑 이 패드랑은 그냥 잘 붙나요? 네, 잘 붙어요. 일회용포도 물걸레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물걸레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고리는 이제 쓰시다 보면 이게 보기 싫다고 안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필요 없으시면 없으실 수 있어요. 네. 다시 걸으실 수 있게. 네. 지금 꽂아놓은 지 좀 되긴 했는데요. 완충전에 대한 2시간 이상 소요가 될 거예요. 자극점 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몇 분 정도? 이게 표준이냐, 뭐 터보냐, 뭐 세기를 어느 정도냐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고요. 평균 30분 정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먼지통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한 번씩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양쪽을 열으시면 여기 녹색 손잡이 보이시죠? 당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푸시 버튼을 하시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다 빼시면 돼요. 다 버리시는 거예요. 통째로. 그리고 여분으로 들어있어요. 플라스틱이랑 같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딱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자체에도 필터가 좀 들어가 있어요. 밑에 쪽에 손잡이 잡고 빼시면 다 물 청소하셔야 돼요. 다 말리신 다음에 껴주셔야 돼요. 필터가 막혀. 네. 이렇게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통풍 청소 용도고요. 이 왼쪽 부분에 보시면 침구 청소 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관해 주시고. 다 끝에 패드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쪽에 하셔도 되고. 네네. 길이에 따라 조절해 쓰시면 돼요. 걸으실 때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세탁 버튼이고요. 그리고 채널 변경 버튼을 바뀌고요. 그리고 가운데 휠 버튼으로 굴리셔도 돼요. 밑으로 내리실 수 있어요. 이 세탑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도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채널 변경 정도만 가능하고요. 이제 유료화 방송 결제할 때는 이 리모컨이 필요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음성으로도 제어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보이시는 음성 버튼 길게 누르고 계시면 TV 하단에 원형으로 생길 거예요. 상단부가 수신부입니다. 그래서 길게 누르시고 KBS 2번 틀어줘. 그리고 채널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채널만 되시는 건 아니고요. 또 유튜브에서 원하는 검색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원하는 검색어 말씀하시면 해당 어플에 접속해서 찾아주기까지 하기 때문에 일일이 누르시기보다는 음성이 훨씬 더 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기에 TV 화면 밝기 부분 어떠세요? 좀 너무 밝아 보이시거나 어두워 보이는 느낌 드세요? 내가 표준으로 좀 해주세요. 그 선명하게 네, 선명한으로 지금 좀 해드려 보긴 했는데 이게 표준 선명한 이게 더 오히려 눈이 편하네. 어떠세요? 표준이 더 밝아지네. 네, 이걸로 이 표준 선명한. 여기 일단은 이 방송 밝기 부분 같은 경우는 제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 틀릴 겁니다. 너무 밝거나 하시면 표준으로 또 내려서 시청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시면 설정 메뉴 버튼을 누르셨을 때 왼쪽에 메뉴창이 생길 거예요. 리모컨 커서를 상단부로 옮기시면 힐 버튼이 확인 버튼입니다. 눌러서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기능 활용하실 때 여기 보이는 홈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인공지능 홈보드라고 해서 뭐 넷플릭스나 웨이브로 영상 많이 보세요. 아이디 있으시면 TV에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나 인터넷도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운드바 통해서 소리를 들으실 건지 TV에서 들으실 건지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리모컨에 보시면 설정 버튼 똑같이 누르셔서 중간 부분에 출력 스피커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광 디지털이라는 메뉴가 사운드바에서 들으실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TV 내부 스피커라고 있을 거예요. 네. 느낌이 조금 다르시긴 할 거예요. 영화 보시거나 할 때 사운드바 활용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용을 하시면서 요 사운드바로 소리를 해놓으셨는데 이 사운드바가 소리가 꺼지면 소리가 전환이 안 돼요. 자동 인식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TV 내부 스피커로 바꿔주셔야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구성이고요. 그리고 이 사운드바 자체 기능이 핸드폰 통해서 블루투스 음악 들으실 수 있고 뭐 USB 통해서 음악 들으실 수도 있어요. 리모컨을 한번 닫으시면 이 F 버튼이 메뉴 버튼입니다. 여기 누르실 때마다 이 불이 바뀔 거예요. USB 쪽에 맞춰놓으시면 포트에 꽂으셔서 들으시는 거고 블루투스는 휴대폰 통해서 음악 들으실 때 그리고 다시 TV로 가실 때는 맨 왼쪽에 있는 옵티컬 불이 하나 들어올 때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이러시면 TV 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뭐 방에다 갖다 놓고 그냥 블루투스 그러셔도 돼요. 네네. 이게 꼭 뭐 TV 용도가 아니라 뭐 휴대폰 통해서나 USB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같은 거랑 호환해서 빔 프로젝터에 광출력 단자가 있거나 아니면 블루투스로 소리를 내보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호환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됐습니다.